안녕하세요, 부공입니다. 오늘은 요즘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죠. 좀 빠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빠져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손실 보고 나왔는데 이럴 때는 투자를 안 하고 좀 지켜보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공부를 통해서 기회를 엿봐야겠죠? 주가가 폭락할 때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이번에 홍춘욱 박사님의 그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그 책 읽으면서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책 내용은 이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 책의 내용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덧붙여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책 소개도, 책 내용도 약간 알려드리고 제 생각도 덧붙여서 주가가 폭락할 때 사야 할 주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책에 좋은 방법이 또 좋은 투자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자, 홍춘욱 박사님의 책인데 거기에 스위칭 전략이라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전체적으로 이 스위칭 전략에 대한 큰 맥락을 소개를 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세부적으로 주가가 폭락할 때 사두면 좋은 주식 또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이 스위칭 전략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안전자산인 달러를 평상시에 보유하고 있다가 그 경기가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은 주가는 빠지지만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는 높아지죠. 그때 이 환차익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시 원화로 바꾼 다음에 환전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가치는 그대로인데 순간적인 위기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진 주가나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격이 떨어진 자산을 매입을 해서 그 자산이 정상화가 되면 다시 매도하는, 그래서 이제 그 패턴대로 반복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스위칭 전략의 큰 뼈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환율이 쌀 때 미국 국채를 매수하거나 아니면 달러를 보유하고 그 다음에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되면 환율은 급등을 하죠. 그럴 때 원화로 환전을 하면은 환차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거기서 또 국내에 많이 떨어진 자산을 매입을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식일 필요는 없고요. 부동산이어도 되고 주식이어도 되고 여튼 많이 떨어졌지만 가치는 그대로인 그런 자산을 매입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자산 가격이 정상화 또는 더 상승을 한다면 매도를 해서 또 차익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대로 반복을 하면은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 이 스위칭 전략보다는 이 폭락할 때 사야 할 주식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룹 총수나 최고 경영자 그리고 또는 그 가족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사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어려운 상황에 배당을 인상하거나 또는 최소한 유지한다고 공시한 종목을 사라는 거. 세 번째는 우량 성장주를 사라는 건데 세부적으로 5개로 나누어졌어요. 브랜드 파워가 있는, 그리고 교체 비용이 많이 드는, 그 다음에 비밀 유지를 통해서 자기의 그 종목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의 종목, 그 다음에 플랫폼이 잘 갖춰져 있는 종목을 사라. 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룹 총수나 최고 경영자 또는 그 가족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사라인데, 자, 이 폭락할 때 이 그룹 총수는 기업 내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순간적인 시장 분위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량 기업의 대주주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합니다. 주식을 증여할 때는 그때 시가에 따라서 이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가치가 그대로인데 순간적으로 주가가 빠지면은 다시 반등할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싼 주식을 증여하면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겠죠.
합법적인 탈세입니다. 네. 자, 승계 과정에서 핵심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세가 주식을 매입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때도 주식을 매입을 할 때 비싼 값에 매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값이 떨어져 있을 때 매입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런 종목을 따라서 사면 되겠습니다. 2002년에 어떤 그룹의 회장의 증여가 있었는데요. 적정 주가가 10,000원인데 이 주식이 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주식이 빠져서, 주가가 빠져서. 그때 자식한테 증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2002년이었는데 거의 5년, 6년 후에 주가가 8만원을 돌파를 했어요. 거의 50배 상승을 하는 아주 놀라운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 우리는 요런 일시적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대주주나 그룹 총수가 매수하는 종목을 같이 따라서 사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이 가족을 따라 할 이 가족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사는 방법은 역시 전자공시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트에 들어가서 그 주주 보유 상황을 보면은 그때 언제 그 거래 변동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때 뭐 현대차 같으면 뭐 정의선 씨 이런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의 목록이 뜨면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 같이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방법은 간단해요. 자, 두 번째, 배당을 인상하거나 또는 최소한 유지한다고 공시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 배당이라는 건 기업 입장에서 배당은 한 번 지급된 후에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가 형성되기에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당을 지급한다 또는 배당을 인상하겠다고 하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기업이죠. 자신이 있다는 거죠.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배당을 인상한다는 발표는 아무 기업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한다면, 인상을 하겠다고 한다면 뭔가 있겠죠. 우리는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약간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진짜 뭐 건전한 기업인지는 좀 따져봐야겠죠.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일시적인 배당 인상을 통해서 뭔가 투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건전한데 배당을 인상하겠다고 한다는 건 좋은 징조죠. 요거는 쉽게 투자할 수 있으나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량주 중에서 성장하는 종목을 사라는 건데, 다른 기업에 비해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기업을 뜻하죠. 자, 아까 5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 브랜드 파워가 있는 종목. 자, 지금 여기는 사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도 하지만 대체로 이 미국 주식에 대한 언급이 많거든요. 그래서 코카콜라, 나이키, LG 생활건강, 이건 우리나라 종목이죠. 에르메스, 루이비통 그룹, 얘는 유럽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두면 얘들은 불황이 끝나고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가장 빨리 회복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락했을 때 사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교체하기 어려운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윈도우에 익숙해져 있으면 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실 구입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어도비 회사는 어도비 프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하는데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적응을 해 놓으면, 이 시스템에 적응이 되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갈아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또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하락장에 매수하면 좋다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비밀 확보. 그러니까 비밀이 있어서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이 화이자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백신이 뭐 다른 회사에서도, 다른 그 제약 회사에서도 만들고 싶지만 못 만들어내죠. 얘들만의 기술이니까. 이런 비밀이 있어서 다른 종목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그런 회사들을 사라는 건데, 화이자, 유나이티드 헬스, 존슨앤드존슨, 그 다음에 디즈니, 블리자드, 뭐 요런 기업들은
특허 지식재산권, 강력한 컨텐츠를 다량 보유한 기업들로 사실 망하기 어려운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을 폭락장 때 값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아마존, 코스트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자,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한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도 평상시에는 비싼데 하락할 때는 같이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싼 값에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 다 우량주기 때문에 또 뭐 망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망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사두면 좋다는 거고. 자,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 플랫폼은 자,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온라인 서비스죠. 보통 이제 알파벳은 우리 그 구글의 모 회사고요. 그래서 구글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 페이스북, 애플,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이제 플랫폼을 가진 종목들인데 이미 그 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장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뭐 구글만 해도 유튜브 굉장히 많은 생산자가 있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네, 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알아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린다는 겁니다. 돈 벌기 쉬운 종목이죠. 이런 기업들은 네, 우량주이면서도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때 매수해두면 좋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 주가가 폭락할 때 사두면 좋은 주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내부자 매수 종목. 아까 기업의 총수나 그 최고 경영자 또는 그 가족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잘 보고 따라서 사자는 거고, 두 번째 폭락장에 배당을 인상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배당을 인상하거나 유지하는 종목은 네,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하지만 이 종목은 좀 고를 때 신중하자. 재무제표를 보고 좀 따져보고 들어가자는 거고, 세 번째는 우량 종목 중에서 성장성이 뛰어난, 제가 구체적으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되돌려 보기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일단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도 다시 이제 주가가 회복했을 때 큰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최근에 요런 그 우리 코로나 작년 초죠. 이렇게 많이 빠졌었는데 많이 이렇게 주가가 회복돼서 우리가 뭐 이때 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막 빠질 땐 살 수는 없지만 빠질 때 조금씩 매수를 해둔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률을 다 먹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반만 먹는다고 해도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겠죠. 제가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람마다 이 기준을 세우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폭락이라고 하면은 최고점에서 20%가 빠지면은 폭락이라고 봅니다.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다를 텐데 저는 폭락에서 20% 빠지면 최고점에서 20% 빠지면 폭락으로 보고요. 20% 빠지면 저는 그 폭락 때 투자할 금액의 50%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30%가 빠지면 또 이제 나머지 30%를 더 넣고요. 50, 30, 20으로 더 넣습니다. 그러니까 20% 빠졌을 때 50% 넣고 30% 빠졌을 때 30% 넣고 40% 빠졌을 때 20%를 더 넣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폭락장을 구별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뭐 어제 오늘 빠진 걸로는 폭락장이라고 하진 않지만 굉장히 지금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는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들다고 그냥 한숨만 내쉬고 있을 게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회도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평상시에 준비를 많이 해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같이 힘든 날 뭐 한숨만 쉬고 울상만 짓고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웃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또 하나를 배워가네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